미래통합당 달서구경 국회의원 후보 김용판입니다. 용판이 무슨 말이냐? 용감할 용, 판가리할 판. 이 문재인 폭주정부를 용감하게 판가리할 운명을 타고난 김용판입니다. 정말 우리 대구는 위대합니다. 인정합니까? 우리 대구는 그야말로 종북 좌파를 이겨내고 이번 우한 코로나를 묵묵히 견뎌낸 성스러운 곳입니다. 여기 밑에 잡아요. 여기. 미안합니다. 바로 우리 대구야말로 대한민국 승리의 교두보이고 바로 우리 계기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대구에서 그리고 대구의 중심 이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저 김용판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대구 시민과 달서구민 여러분께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 문재인 폭주 정부, 폭주 정권 심판하는데 맨 앞장에 서겠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반드시 여기 줄태기를 들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좌파 정부는 그냥 말로 되는 척결되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잔인하기 짝이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에게 자들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단호한 결기, 바로 자기 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단호한 결기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결기만 있다고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논리를 갖춰야 됩니다. 논리를 갖춘 바로 뚝심이 있는 자라야 됩니다. 결기와 뚝심을 같이 갖추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문재인 폭주 정부의 심판에 선봉했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저야말로 이 문재인 폭주 정부에서 적폐의 한 사람으로 저를 규정했지만 저 김용판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겨루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때 서울경찰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달이죠. 2012년 12월 달. 그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국정원에서 이런 대선 개입하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미행했습니다. 실제로. 미행하다 그 중에 잡았다는 여직원 한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여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하면은 틀림없이 국정원에서 개입한 증거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증거를 빨리 해서 제대로 분석을 빨리 해서 신속히 발표해라 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죠? 정세균 씨입니다. 그때가 선대 본부장을 하고 빨리 확인해서 발표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 김용판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본청과 서울청 우수한 인력으로 전문 분석반을 만들고 해서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이 없다고 원리 원칙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 12월 16일이죠. 공교롭게도 밤 11시 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왜 11시 됐느냐? 신속히 발표하라고 주장한 사람은 그 당시에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았습니다. 8시 반이 분석이 완료됐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거는 직무유기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종합 판단하에 발표하다 보니까 준비한 시간을 합쳐서 11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선에 개입한 박근혜 지지, 문재인 비방에 대한 게시글 댓글이 발견된 것이 없다.
라는 분석 결과를 그대로 언론에 보내고 그 이튿날 기자회견을 수서경찰서에서 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나오지 않았다는 그대로고 재판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나왔다고 억지로 전화하고 이상하게 한 그런 자가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출범 시에 최동호 검찰총장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좌파 정부는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간 투쟁 끝에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벌써 어마어마한 파장이 났을 겁니다. 광화문에서 김용판 아웃, 박근혜 아웃 이걸 계속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저는 온몸을 바쳐서 저희 당담을 입증한 것이지 제 개인의 어떤 무죄, 지금 조은진 의원이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 촛불 뒤에 숨어서 김용판은 자기 무죄 증명에만 급급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온몸으로 좌파 세력과 다투었고 그리고 이겨냈고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된 그 이후에서 우리 우파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못했지만 제가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더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밖에서 집회를 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잔인하고 정말로 나름대로 치밀합니다. 좌파가. 이런 사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뜻맞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진상조사단도 만들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5.18에 대해서 법 만든 게 바로 저 광주 쪽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진성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왜 대구 쪽은 못하고 경북은 못하고 그리고 울파는 못합니까? 바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진상조사단을 제대로 꾸려서 치밀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못하고 그냥 내부 총질에 바쁘다 보니까 우파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왜곡됨 누구나 벌써 인정합니다. 이 탄핵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가 인정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상조사단을 나름대로 해나갈 것이다. 마음 맞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제대로 진상조사하는 것이 바로 우파의 힘을 결집시키고 좌파의 그 비열함 그리고 그 술수를 만천하에 밝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합니까?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책을 5권 썼습니다. 경찰에 있는 동안에 2권을 쓰고 퇴직하고 나서 3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쓴 책이 책무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 이 책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쓰다 보니까 제가 마치 대통령 된 것 같이 대통령의 책무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책무가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책무입니다. 맞습니까?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부국 강대입니다. 부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살고 부자 아닙니까? 다 돈도 잘 벌고 잘 살도록 하는 그리고 아무리 잘 살면 못합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적에게 빼앗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부국 강병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국태민안입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했습니까? 제가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5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 제가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덕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은진 의원이 지난번 TV 토론 때 제가 헌신을 바쳤다. 대통령에게 문재인에게 아부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우파에 사냐? 라고 TV에서 이야기하고 언론 보도하고 지금 그 지지자들이 퍼나르고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랬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우리나라가 불행해지고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방법을 밑에 쭉 쓰고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라는 시는 우리 마음고생 많았던 저희 패친들은 참 다 보수들입니다. 보수 우파입니다. 그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 대선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 바친다라고 썼는데 이것을 제가 문재인에게 바쳤고 문재인에게 아부했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는데 맹식이 대통령까지 출마한 내가 참 비방하고 싶진 않지만 저를 변소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한결같이 저는 공직하는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 지난 4년 전에도 실패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 변한 적이 없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 왜? 자유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중요한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의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가 줄어들면은 평등은 약간 좋아질지 몰라요. 왜? 국가 권력이 개입됩니다. 자유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국가 권력이 높아집니다. 최고 높아진 단계가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이죠, 북한. 자유가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빠져버렸어요. 헌법도 개정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를 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를 간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평등을 시킨다는 평등을 구현한다는 나름대로의 가치 아래 가장 중요한 자유 개념이 죽는다. 시장 경제의 자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시장이 망하게 되고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돈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하고 이것을 하면은 돈이 된다 라고 그런 흐름이 있을 때 투자를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경제의지죠. 기업하려는 의지입니다. 기업가가 기업을 하는 의지가 있어야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창출되고 먹고 살고 그 사람들 월급 받아가 식당에 가서 술도 먹고 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장 간단한 자본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개념이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배급으로 합니다. 배급으로.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자유가 빠지고 평등이 올라가고 소위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를 감아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공짜 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일하는 의지, 일하려는 의지, 경쟁 의지가 다 죽게 됨으로써 패망합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왜 위험하냐? 왜 위험하냐? 거의 바로 이런 식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가 죽어가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4월 15일 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4월 15일 날 며칠 안 남았죠? 무슨 날입니까?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선 날이다. 사느냐 죽느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면은 자유우파의 중심 미래통합당의 힘을 몰아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대 야당입니다. 소수 야당의 힘으로 이 거대한 권력을 이겨낼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고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 자유우파의 중심 미래통합당으로 힘이 몰려야만 그 에너지로 정말 이 폭주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를 빼려고 그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이 문재인 폭주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자유우파의 중심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이왕 저는 미래통합당 중에서 달서구 병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으니까 저 김용판도 그런 흐름에서 지지해 주십시오. 바로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보수 정말로 자유우파를 살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핍박받으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소위 말하는 자유가 남아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저는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125만이 넘잖아요. 어마한 분이죠. 4년 전에 인연을 맺었었는데 정말 대구야말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런 지역감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대구야말로 정말 많은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 들불같이 일어난 곳이 대구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종북 좌파를 이겨내고 우한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이겨낸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승리의 교도부가 바로 이 대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의 후보들에게 아마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저 김용판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용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용감하게 판가리할 운명을 타고난 그 이름이 용판입니다. 김용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